안녕하세요. 위니펙입니다. 이력서를 만들었으니 이제 이력서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이력서를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든 이력서를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8곳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워홀 카페 및 지역 한인 정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워홀 카페들이나 지역 정보지를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이 한국인 고용주가 대다수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외국인 고용주가 한국인 직원을 통해서 구인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장점이라면은 보통 영주권을 지원을 해준다 등의 정보들을 바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한국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영어를 쓰는 환경에 놓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소통을 쉽게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거리입니다. 보통 워홀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력서를 이렇게 한 뭉치를 뽑아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 혹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Now Hiring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상점에다가 이력서를 집어넣는 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제 짝꿍도 그렇게 해서 일을 구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잘 일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력서를 넣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집 근처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그래서 뭐 부가적인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피드백이 빨리 오는 방법이다 보니까 홀로 오신 분들, 특히 시간에 쫓기는 분들은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키지지입니다. 키지지는 캐나다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벼룩시장과 같은 건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도 키지지에 있고요. 저희도 집을 구할 때 키지지를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심지어 일자리도 풀타임, 파트타임 이런 거에 상관없이 키지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 키지지에 올라오는 잡포스팅들의 느낌은 로컬 회사가 구인 광고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피스라든지 회사가 따로 있어서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구인 광고를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보통 키지지에서 이렇게 사람을 찾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키지지는 계절별로 올라오는 직업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서 로컬의 구인 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바뀌는 것에 따라서 키지지는 바로바로 즉각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인디드를 비롯한 일자리 찾기 사이트입니다. 물론 파트타임에서부터 풀타임까지 다양한 직업들이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전문성을 띠기 시작해요.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이제 리ኳ어먼트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하고요. 그렇다 보니 이력서나 커버레터를 준비하실 때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고 각각 지원하시는 회사에 맞게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력서를 저장해서 올려놓으시면 HR 매니저가 직접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대신 잡오퍼를 받은 다음에 어떤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았는지에 대한 검증은 본인이 잘 해보셔야 되고요. 그 잡오퍼가 나랑 잘 맞는지도 이제는 잘 보셔야 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민자 센터입니다. 위니펙에 있는 이민자 센터는 이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알선은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민자 센터에 가시면 여러 지역 회사들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센터의 좋은 점은 일자리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민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4개의 잡 포스팅 중에서 2개가 이제 바느질 회사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을 구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는 점은 확실히 플러스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링크드인입니다. HR 매니저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소셜미디어라고 한다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링크드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링크드인 계정을 안 만드신 분들이라면 계정을 만드셔서 본인의 프로파일을 채워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링크드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취업을 해 있고 경력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이직 활동을 링크드인에서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엔트리 레벨도 요즘에는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에 본인의 상태를 일자리를 열심히 찾고 있음이라고 바꿔놓으면 한 번씩 작업퍼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인디드에 이력서를 올려서 여러 회사로부터 작업퍼를 받았던 횟수보다 링크드인에서 제 프로파일을 조회한 회사들로부터 작업퍼를 받은 횟수가 더 많아요. 이런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땐 링크드인 계정을 하나쯤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으로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회사 채용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업종이라든지 분야가 확실하다면 관련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채용 페이지에서 직접 지원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회사에서 일자리가 생겼을 때 알림을 보내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들이 뜰 때마다 열심히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남들과는 다르게 이력서를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사이트에서 직접 지원하실 때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력서의 프로파일란에 컴퍼니 이름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절대 회사 이름이 틀리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일자리를 찾은 곳은 CIC 잡뱅크입니다. CIC 잡뱅크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파트타임이 없는 건 아닌데 대신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성을 띠는 회사들이 조금씩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잡 공고가 많고요. CIC 잡뱅크의 잡 포스팅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CIC에서 올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다른 일자리 찾기 사이트들에 올라와 있는 잡 포스팅이 CIC 잡뱅크에도 올라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직군이 확실하다면 CIC 잡뱅크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민자만을 위한 사이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씩 CIC 잡뱅크에 올라오는 직업들은 이미 영주권자들을 구한다라는 직업 공고나 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자격 요건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걸러내셔서 이력서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8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아우르는 최종 병기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인 찬스인데요. 캐나다에서는 지인 찬스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에서 마침 사람을 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회사의 HR 담당자에게 내 친구가 있는데 혹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이력서 받아서 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 노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1번부터 8번까지의 모든 곳들에 잡 포스팅이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지인을 통해서 이미 HR 담당자가 이력서를 받아보게 된 거죠. 지인 찬스는 누구보다 빠르게 일을 지원할 수 있을 뿐더러 이미 그 회사에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레퍼런스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패할 확률은 극히 적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캐나다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저희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사실 아쉬운 부분인 거죠. 만약에 이 지인 찬스를 받을 상황이 온다면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8곳 플러스 1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8곳에 3개월 동안 300장 정도의 이력서를 돌렸는데요. 그 중에서 200장 정도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남은 100장에서 90장 정도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주세요. 라는 거절 레터를 받았고요. 약 10곳 정도의 회사에서 당신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인터뷰 날짜를 잡아보아요. 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단기간에 일을 구하시고 저보다 더 많은 면접 요청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제가 이 10곳의 회사들과 어떠한 종류의 면접들을 봤는지 그리고 그 면접들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취업활동 잘 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